안녕하세요, 유정혜미의 홍쿤입니다. 너무 설레었는지 잠이 안 와서 밤을 새고 버스를 탔습니다. 백수가 되고 나서 세 번째 떠나는 일본 여행인데, 니시 큐슈라고 해서, 큐슈가 그 부산 밑에 있는 큰 땅덩어리잖아요. 후쿠오카가 있는 거기에 이제 서쪽 지역을 한번 딱 탐방해봤습니다. 먼저 짬뽕으로 유명한 나가사키 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아리타라고 하는 그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들리고 사가현을 지나서 이제 쿠마모토, 그 다음에 마지막 카고시마 공항에서 돌아옵니다. 일을 그만두자마자 도쿄 먼저 갔다가 그 다음 돌아와서 다시 삿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동안 좀 쉬었어요. 국내 여행 좀 하다가. 근데 일본 여행이 너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소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안 가본 곳 큐슈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일본에 내려서 각각 내리는 그 지역들이 다 의미가 있고 공부를 사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하고 경험하러 가는 거죠. 이 큐슈 지역 하면은 많이들 가시는 게 이제 후쿠오카잖아요. 관광지로 너무 유명한 도시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소도시, 시골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나가사키부터 가는데, 나가사키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비행기도 오랜만에 대한항공을 타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대가 맞아서 싼 티켓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대한항공은 한 10년 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 요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이 기내식이 나와서 오랜만이라 그런지 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이 나무 포크랑 나무 나이프가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친환경적이라 신기했고, 역시 한국 사람인지라 김치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먹는 내내 그 생각만 했고요. 이 밥은 꼬슬꼬슬하니 맛있었고, 이 장조림 같이 보이는 이 소고기 조림은 약간 양식 느낌이 나긴 하는데 간이 굉장히 좀 짭따름했어요. 단맛으로 예상했는데 짭짜름했고, 그리고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이제 밥이랑 먹기 딱 좋더라고요. 야채는 저게 이제 그린빈이랑 죽순 같은데 이 아삭함이 있어서 굉장히 식감 좋고 맛있었습니다. 파인애플이야 뭐 파인애플이죠. 그냥 디저트로 먹었고, 이 과자는 맥주 안주로 딱 좋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군것질 같은 거 평소에 잘 안 해서 그냥 조금 먹고 남겼습니다. 근데 이 나이프는 썰리긴 하는겨?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사키 공항에 내렸습니다. 뭐 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서 좀 너무 휑한 느낌?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이렇게 사람도 되게 조용하면서 많이도 없었고, 카스테라가 유명하죠. 그래서 카스테라도 보였고, 요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이런 뽑기 인형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인천공항이나 뭐 여느 그 관광객들이 많은 공항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한산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사키 공항에서 나가사키 시내까지 가는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바다 수면 높이랑 지면 높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본 버스에서 교통비 결제하는 법 알고 계신가요? 뭐 교통카드라면 별 문제 없지만 현금이라면 조금 안 해보신 분들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 왼쪽 상단에 이제 자기가 내려야 될 곳에 그 요금이 적히거든요. 포인트는 자기가 내려야 될 곳에서 나온 그 금액을 거스름돈 없이 정확히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교통카드 터치하는 곳 위에 있는 저 구멍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동전 교환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지폐를 교환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0엔인 경우에는 동전을 230엔으로 다 맞춰서 거스름돈을 나오게 한 다음에 저 교통카드 터치하는 곳 위에 있는 구멍에다가 자기가 내야 될 금액을 정확히 넣고 내리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 터널을 지나갔는데 이 신기하게 터널 안에 중앙선이 점선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실선이잖아요. 절대 추월 금지. 근데 우리나라도 간혹가다 이런 점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내에 거의 다 왔는데 여기는 좀 신기한 게 저 도로 위에 있는 전차, 노면 전차라고 하죠. 저게 꽤 많았어요. 네, 여기가 버스에서 내린 나가사키 역입니다. 굉장히 넓었고 뭔가 되게 뭐 텅 빈? 좀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날 날씨도 은근히 더웠거든요. 네, 바로 맛집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솔직히 얼마 안 걸리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 빙 돌아갔습니다. 날씨도 은근히 더웠고 바로 여기입니다. 야키니쿠를 먹어야죠.
네, 야키니쿠 냉면 겐스케라는 곳입니다. 네, 후구를 위주로 팔고 있고 뭐 냉면도 있고 뭐 육개장도 있고 뭐 스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되게 괜찮은 집이에요. 종류도 다양하고 유명한 집입니다. 여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류는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남아비르. 식사는 대충 이런 게 있구나 먼저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때가 런치 시간이어서 가지고 런치 세트 B 이걸로 시켰습니다. 이 제가 시킨 세트에 대해서 이제 부위별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미국이랑 이렇게 다 부르는 명칭이나 그 부위의 나눠짐이 좀 다른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메인이 되는 부분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좀 세세하게 다른 은근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 그림 번호를 토대로 방금 시킨 런치 B 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맨 위에 있던 게 와규 로스였는데 로스는 어딜까요? 로스는 크게 세 부위로 나눕니다. 여기는 로스 그 부위 세 가지 중에서 어디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야키니쿠 집에서는 카타로스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 목 부분에 해당되는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게타카르비라는 곳인데 크게는 저 8번 제 토모바라라고 하는 뱃살 쪽의 부위에 속하는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다음은 태창. 태창은 우리나라 이제 대창을 일본식 발음으로 발음한 거고요. 저는 뭔가 했어요 처음에. 마르초라고도 합니다. 소 내장 자체를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호르몬 중에 하나죠. 하카타에서 유명한 모츠나베 그 모츠라는 것도 요 대창입니다. 네, 먼저 시원한 맥주가 나왔습니다. 여름인데다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마시는 첫 맥주는 기가 막히죠. 게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미엄 몰츠입니다. 네, 이렇게 런치 B 세트가 나왔는데 고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일단 김치도 있고 소스랑 그리고 미역국. 저 미역국이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살짝 느끼하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일본 맥주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여름에 야키니쿠랑 먹는 그 한 잔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딱딱한 야채 먼저 올려주고 근데 이거 TMI인데 저거 다 태워 먹었어요. 고기에 집중하느라. 첫 번째로 게타가르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보기에도 마블링이나 기름기가 좀 많아 보이잖아요. 저게 익기 전에는 굉장히 딱딱한데 저를 익으면서 이제 그 기름기랑 부드러움이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다이어트 중이나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고기 영상 지금 계속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살코기 맛도 적당히 잘 가미돼가지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다음은 와규 로스인데 저렇게 들리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야들야들하거든요. 살코기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뻑뻑하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여기는 흑우를 메인으로 쓴다던데 이 와규랑 흑우의 그 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표시된 걸로만 보면은 이 와규도 흑우로 된 와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와규랑 흑우랑 다른 거를 말하는 건지 아무튼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름진 것 같은데 부드럽고 느끼하진 않고 이게 왜 한국에는 없는 육질 맛이에요.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잘 구워진 고기를 타레에 찍어서 밥에 올려서 삼박자 맥주가 어디 갔지? 안 되니까 일단 싸서 바빠요. 저 카메라 2개 들고 이렇게 먹다가 맥주 저거 먹고 바로 맥주 먹어야 돼요. 네, 말씀드린 사이 바로 왔죠. 추가로 시켰었죠. 저거로 같이 입가심으로 삼박자 너무 좋죠. 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저기 보기에는 좀 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진짜 맛있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저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느껴지시나요? 저 육질의 느낌이 저렇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살코기 맛. 타레랑 이제 밥이랑 먹었을 때. 다음은 태짱. 여기 태짱은 그냥 그랬어요. 제가 원래 야키니쿠집 일본에서 많이 먹었을 때 그 저 호르몬 저거 대창 저것도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뭔가 그냥 좀 질긴 느낌? 끝맛이 좀 질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식감이 그랬습니다. 간은 되게 맛있게 잘 돼 있는데 고비라고 해야 되나? 저 비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 덩어리. 저거는 좀 느끼한데 끝맛은 좀 질기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먹는데 엄청 큰 불편함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뭐 저거는 개인 차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맛없는 거 아니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요런 색깔의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옛날에 저거 화로불
가서 이자카야에서 저기 얼음으로 막 그 그물 저거 끄는 거 아시나요? 불이 올라오면은 막 그거 생각나는데,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저게 자르는 방식이 좀 저렇게 잘라서 좀 특이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 원 모양으로 썰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하거나 하는데 저렇게 단면으로 자르는 게 좀 특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김이 남아있던 건가? 아무튼 맛 자체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밥이랑 또 잘 어울리고 타레랑 두 배로 맛있어지고. 일본은 저 야키니쿠 타레를 왜 이렇게 맛있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야키니쿠의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맥주. 다음으로 단품을 시켜봤습니다. 조탕, 그리고 아까미, 그리고 토모산카쿠, 그리고 또 추가로 조하라미 시켜봤는데, 이제 하나씩 구울 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구운 게 이제 조탕입니다. 뭐 탕은 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뭐 유명한 고기의 부위죠. 소혀입니다. 소혀인데 저 윗상자 조가 붙으면은 이제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소혀의 좋은 품질은 어디냐면 소 안쪽입니다. 소의 혀의 안쪽. 바깥쪽일수록 좀 질기거든요. 너무 완전 바깥쪽은 너무 질겨서 이제 그 푹 끓여서 그 조림으로 먹거나 이제 하는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걸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저렇게 레몬에 찍어 먹는 게 특징인데, 저는 레몬즙에다가 또 레몬을 타서 레몬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바로, 저 식감은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야들야들 하면서 약간 좀 식감이 끝에 딱 오는 슥슥함, 슥슥. 네, 저거 보이시나요? 이때부터 야채 다 태워 먹었습니다. 고기에 눈이 돌아가서 직원분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야채는 뭐 그나마 고기를 태운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미인데, 이거야말로 이제 흑우라고 딱 써있고요. A5 등급이라고 써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등급인가봐요. 그래서 지방이 적은 부위로서 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심, 등심, 엉덩이살, 목살 등이 있는데, 지금 나온 건 어떤 부위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네요. 근데 맛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다 맛있거든요. 약간 좀 그 소의 그 기름기랑 느끼하지 않은 기름기 있잖아요.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살코기 맛도 있고 뭐 요런 느낌인데, 요거는 조금 더 맛있었다고 느꼈어요. 고기 맛을 설명하기 어렵네요. 네, 제 컨텐츠 특성상 사케는 빠질 수가 없죠. 키노카와 준마이슈인데,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지자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클래식함의 끝판왕이고요. 근데 산미의 세련함과 육류와 잘 어울리는 드라이함이 있습니다. 쌀 맛이 굉장히 많이 입에 남는데, 그게 이제 고추장스럽지 않고 드라이함도 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니혼슈가 고기랑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요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보통 뭐 쇼츠나 위스키 뭐 이런 탄산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니혼슈 중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케 중에 하나입니다. 끝맛이 되게 좋고, 여러 니혼슈 중에 왜 이걸 메뉴로 넣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기랑 잘 어울리는 그런 니혼슈였습니다. 그 다음은 토모산카쿠인데, 저 신타마라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저 그림상으로는 뒷다리 저 10번에 해당되는 부위고요. 저 마블링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정말 고급 부위 같이, 와, 이거 진짜 맛있게 먹고요. 기름기도 너무 고소하게 잘 올라오고 부드럽고, 뭐 이거는 뭐 말해 뭐합니까.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가게 되시면 이 부위 추천드립니다. 맛있어요. 그 다음엔 조하라미. 요거는 이제 고급 안창살인데,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맛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타레를 듬뿍 묻혀서 먹어야 되고요. 약간 잘 입혀진 그 뭐랄까 양념갈비 같은 느낌? 근데 부드럽고, 저렇게 약간 겉에가 좀 양념이 발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발라 먹어야 됩니다. 더 찍어 먹어야 돼요. 저는 양념 플러스 양념으로 해야 더 맛있고, 저 양념을 참고로 설명해 드리면,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약간 가벼우면서 상큼한 맛이 나고요. 근데 왼쪽은 좀 묵직하면서 하초미소 같은 진한 된장의 꼬릿함도 나면서 달달합니다. 요거는 정말 부드러운 그 살코기 맛의 양념갈비 맛이 납니다. 와, 좀 맛있어요 이거는. 와, 이거 맥주랑 밥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물론. 요거는 그런 밥이 없이도 저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약간 좀 소주 안주나 이런 걸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쇼츠도 먹고 싶었는데 쇼츠는 이제 가고시마에서 먹기로 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습니다. 대낮에 너무 취하면 또 곤란하기도 하고 배도 불렀고. 저 잘 구워진 저 육즙 보이십니까? 저 기름기 육즙이죠, 육즙. 진짜 맛있습니다 저거. 여기 매장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직원분들 엄청 친절해요. 여성분들, 이제 여자 학생, 알바생 같은데 다 하나같이 친절하고, 고기도 물론 뭐 엄청 고급스러운 맛이 나면서 나름대로 가성비 좋은 가게였던 것 같아요. 여기 회사가 그 라면 가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고기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다룬 일본 소고기 자료는 이 미트마케터 김태경 박사의 고기를 만나다라는 블로그를 많이 참고했고요. 이분 이제 일본 그 소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빠삭하시고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울 게 많았고 앞으로도 종종 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나가사키 첫끼 굉장히 맛있고 흐뭇한 그런 만족스러운 가게였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꼭!